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그다음에 근데 이때 보통약관의 영업요율과 이전에는 주로 뭘 썼냐면 기본요율, 순요율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보통약관 영업요율을 안 썼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걸 쓰라고 내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덧붙일 때 위에다 내가 내 식이 왠지 채점자가 뭔 말인지 못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내가 써주겠다. 그런다면은 그냥 보통 약간 영어율로 쓰신뒤 기본 요율 쓰시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을 적용한 다음에 전년도 무사고인데 다행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지금 47개 항목의 중에 손해율표가 다 빠졌죠 지금.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굳이 출제자가 출제를 하면은 표를 제시할 거라고 보면 된다겠죠. 어차피 내더라도 그러니까 손해율이 교재에 있더라도 낼 거예요. 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일정 구간을 정해서 보여줄 건데 혹시 이제 우리가 있었으니까 공부할 때 그래도 걱정되니까 애왔다면은 잘하신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애와 났으니까 손해율 표 보자마자 거기에 찾아가서 할인 할증률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보면 알겠죠? 만약에 80, 120이면 제로잖아. 1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1이니까 거기에 다시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외운 게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다. 없다고 하더라도 공부했던 거라면 그대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할증이 들어가죠. 1 플러스 친환경 1 플러스 직파재배 1 플러스 평년 수확량 초과가액 가입 전부 할증이에요. 플러스는 할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플러스로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할인 할증을 동시에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모순이죠. 할인 할증을 하나 가지고 두 개가 동시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할인일 때는 할인 적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거고 할증일 때는 할증일 때는 플러스 적용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방법서를 제시한 분이 그냥 전부 플러스로 해놔서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확실히 전년도 무사고는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는 어떤 품목은 무사고를 적용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안 한 것도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트렌드라겠죠. 그러니까 무사고가 적용 안 된 품목이 시험에 안 나온다겠죠. 안 나올 거다. 그것은 뭐냐? 무사고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당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어떤다? 전 무사고가 들어가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 무사고 집어넣어서 할인해 주라 이 말이에요. 다만 무사고 개념은 뭐만 한다고요? 가입연도 직전 연도만 의미하는 거예요. 뭐 5년 중에 어떤 거 하나 찾는 게 아니고 2020년에 가입하려고 한다면은 2019년 것이 무사고였느냐 직전 연도 거 이거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사고 여부라고 했을 때 yes or no잖아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조사서에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해놨을까? 그럴 때 해석의 문제다. 얘기 안 해놓으면 분명히 또 틀려가지고 온 분 계셔요. 전년도 사고가 yes 있었다는 뜻이죠. 전년도 사고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전년도 무사고 여부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반대되죠. 여기가 이제 이제 무니까 전년도 무사고 여부 예스면 사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전년도 무사고 여부 노 하면은 사고가 있었다예요. 달라졌죠. 그러니까 전년도 사고 여부라고 한 건지 전년도 무사고 여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Y와 N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이너스 5%를 적용할지 못할지 안 할지는 분명히 명쾌하게 해야 된다. 뭐 출제자가 시험 문제니까 그래요. 원래는 전년도 무사고 여부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도 있고 뭐 상관없는데 다만 그렇게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전년도 지급보험금 이렇게 됐을 때 전년도 지급보험금이 얼마간에 있다 하면 어쩐다고요? 사고가 있다 이 말이죠. 적용하라는 그러니까 전년도 지급보험금이 있다는 말은
전년도 무사고예요, 사고예요? 사고 농지다 이 말입니다. 그걸 X로 제시해요. X 조금만 하나, 많이도 안 해. 25만 원. 이것도 사고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이하 직파 불능은 곧 공부하겠지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돼요. 더 이상 이제 줄 보험금이 없는 거죠. 근데 제2항 재직파 보험금을 수령한 농지는 계약이 다시 유지되죠. 그래서 경작불능 보험금 받을 수 있죠. 이항 직파 했던 보험금 받은 농지는 수확불능도 받을 수 있죠. 제2항 재집한 농지는 수확불능 받을 수 있죠. 경작불능하고 수확불능을 동시에 받습니까? 아니죠. 이항 직파한 농지, 이항 직파 보험금을 받은 농지는 수확감소 보험금 받을 수 있죠. 이항 직파 보험금을 받은 농지는 이항 직파 보험금을 받은 농지는 수확감소 보장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어찌라고? 아니 이항 직파 보험금을 받았다니까 제2항이라 해야 되겠네. 제2항이 들어가서 문제구나. 자, 이해를 다시 해드릴게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이항 직파는 반드시 뭐 써야 된다고? 불능을 써요. 그 다음에 제2항 재입한 뭐 안 쓴다고? 불능 안 써요. 그냥 이것만 보험금이에요. 이때 또 받을 수 경작불능이 있고 그 다음에 수확불능이 있고 수확감소가 있죠. 내 거 아니죠? 제 음악은 그게 아니에요. 순간 쫓겨나니까 제가 실수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별이 아니어서. 이거 받으면 계약 소멸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받아요. 이거 받으면 이거 가능하죠. 이거 가능하죠. 이거 가능하죠. 그런데 경불 받으면은 더 이상 없죠. 이것도 소멸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전년도 사고 여부를 지금 얘기했더니 왜 왔냐면 제2항 재직파 받은 보험금을 받은 농지는 전년도 무사고에 해당할까요? 사고일까요?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럼 전년도 무사고 보험금 없네? 그러니까 할인율? 확실해요? 진짜 그래야 돼요?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면? 연구 대상이네, 그죠? 뭐 그렇게까지 시험을 안 내겠지만 우리도 이거 벌써 여러분 나는 헷갈리면 벌써 이미 시험 안 나오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전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경우라도 한 번 보험금을 받으면 사고 농지다. 아하,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한번 연구를 제가 또 해볼게요. 이왕 나왔으니까 나중에 한 문제를 만들어 보든지. 하여튼 최소한 경작불능, 수확불능, 수확감소 중에 하나의 보험금을 받을 농지는 전부 사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재양 재집합 보험금을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무사고로 처리할 것인지 사고 농지 처리할 것인지. 근데 이건 있어요. 이론상으로 봤을 때 제2항 재집합한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긴 했지만 그걸로 다시 모를 사서 심었거나 다시 파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직파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계약자는 사고 농지긴 하지만 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무사고로 처리해 줄 것인지 제가 한번 더 알아볼게요. 선보를 알아보든지 금을 알아보든지 알아봐서 명확히 한번 정해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할 때 항상 손해율하고 무사고가 최대한 얼마니까 30이니까 30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할인율이. 할증도 30을 초과할 수는 없죠. 어차피 손해율 표는 할증 30% 초과는 없어요. 그러나 할인은 30%가 있잖아요. 근데 무사고까지 합하면은 35%가 할인될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전체 흐름은 뭐라고요? 30이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무조건 전체 흐름은
30%를 초과하더라도 30이다라고 정해놨으니까 설령 언급이 안 된 품목이 있더라도 그건 있는 걸로 전제하셔라. 있는 걸로. 나머지는 이제 B를 줄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준다. 뭐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다만 밑에 나번에 병충해보장 특별약관이기 때문에 거기 지역별 기본 영업 요율은 분명히 특약 요율로 바꿔줘야 돼요. 거기는 기본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메뉴 제시한 분이 앞에 특약 가입 금액이 해놨기 때문에 다 그럴 거라고 이해하고 써놓은 것 같긴 하지만 기본 영업 요율이 아니라 특약 요율이에요. 나머지 같고요. 이제 보험금을 한번 지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양 집합 불능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10%죠. 아니 이양 집합 불능 10%죠. 그래서 이 10% 금액이 얼마 선일까 하고 제가 알아봤더니 대략 보험료 수준 아닌가 싶어요. 보통 보험료율 지역별 보통 약간 영업료율이 대략 10%형이 많아요. 그러면 그래요? 글자가 안 보여요? 숫자가 안 보여요? 아, 작군요. 그래요. 항상 듣는 얘기인데 꼭 실수를 하죠, 제가. 하여튼 큼직하게 써야 되겠구만. 큼직하게. 이 정도면 보일까요? 보이죠, 이제? 이제도 안 보이면 앞으로 나오세요. 두 번째 줄로. 알았죠? 보험금은 보가의 10%다. 그래서 이 정도는 보험료를 낸 정도 수준인데 사실은 계약자가 전부 부담하지 않죠. 보험료를. 아까 최소한 정부 지원이 얼마였어요? 50%니까. 근데 그럼 왜 지급하는 거냐? 분명히 이득이 생겼잖아요. 아예 농사를 안 짓겠다는데 보험 가입 금액의 10% 주면은 계약자 비율이 만약에 20%면은 80% 이익을 받잖아요. 그래서 단사라는 거야. 그 벼농사를 짓기 위한 논갈이나 논둑정리나 또는 제초제 살포나 이런 것들을 해야만 했다 그 말이죠. 그 정도 비용을 뭘로 본다? 10%로 보는 거예요. 왜 조건을 붙인지 알죠?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올해는 내가 절대 농사 안 진다 하고 다짐을 했고 실제 실행에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험 가입을 해보면 10% 이양 집합 불능 보험금 준다 하니 가입부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쩝니까? 계약자가 나중에 시간 지났다가 나 이양 못 하겠다. 하면 어째 보험금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봤더니 아예 논갈이라는 게 뭐예요? 모를 심기 좋은 논으로 바꿔놔야 되잖아요. 노타리 쳐서 물 담아서 썰어질 해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전혀 없고 풀만 무성하게 있으면은 누가 와도 벼농사 안 할 거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맞는다. 그 개념이 단서 조항이에요. 두 번째 재양 재집하. 요게 면적 피해율이 얼마 해야 된다고요? 10%를 초과하고 계약자가 재양 재집하를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상황들이 시급하면은 재양 재집하 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하겠죠. 나중에 확인하겠죠. 그래서 원래 손해평가 방법에는 재양 재집하한 사진을 전송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사안이 따라서는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전송받으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 면적만큼 재양 재집하 안 하면 어쩐다? 큰일 나는 거죠. 보험금 환수하든지 아니면은 나머지 면적을 전부 미보상으로 처리하든지 미보상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계약자가 불리합니다. 미보상 처리하면. 그래서 면적 비율이 10%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부담 비율이 어떤 조건이라도 재양 재집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이 1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써야 할 내용은 뭐라고? 면적 비율이 10%를 초과해야 하는데 사실은 반드시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이제 그대로 유지되면서 계약이 전이되는데 그 비용이 보가의 0.25가 고정 지수죠. 그 다음에 면적 비율이다. 그러면은
면적 피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재배 면적 또는 가입 면적분의 피해 면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변적 피해를 구하면 곱하기 하면은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래서 이건 가로 쳐줘야 되죠. 곱하면 안 되고. 보험 가입 금액의 0.25의 면적 피해율을 구해서 지급합니다. 경작불능은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해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이죠.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을 신청 시에 지급하는 건데 이때 식물체 피해율을 판단하기 어렵다면은 면적 피해율로 대체한다 그랬죠. 그래서 왜 식물체 피해율하고 면적 피해율이 다른 거냐면 사실은 다른 개념이 있었냐면 식물체도 벼가 뭐 보통 이렇게 주간 거리가 대략 60이나 또는 70 사이예요. 70 더 넣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랑 사이가 30cm입니다. 그리고 보통 2, 3주 심어지니까 뭐 우리가 시바르당 즉 천제곱도 얼마 심은 것은 계산해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경작불능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하는 거예요. 성장을 했는데 똑같아요. 식물체 피해율도 65% 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식물체가 다 계산해봤더니 65% 이상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체를 계산할 때는 다 보여줄 수가 없으니 시험이니까 현장은 식물체를 보면 되는 건데 시험은 현장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대체한다고요? 면적 피해율로 봐. 이때 면적 피해율이라는 건 이게 있는데 10개 놓고 봤을 때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이 정도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고추 같은 경우도 손의 정도 비율이 있잖아요. 감자도 손의 정도 비율이 있잖아요. 그 손의 정도 비율이 몇 %일 것을 전제한 거예요? 100%일 걸 전제하고 시작한 거예요. 다시. 그 말은 조심해야 돼요. 단순하게 면적이 65% 피해였다고 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 이 개념은 면적 피해율은 그 면적이 100% 피해봤다 하더라도 두루두루 다 피해를 봤어요. 그러더라도 식물체가 살아있는 게 더 많으면은 경보를 지급 안 되겠죠.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을 65% 준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면적이 65% 이상이어서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 65%에 해당하는 그 면적의 식물체들이 전부 피해를 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60% 적용하는 이때는 식물체 피해를 60% 적용하면 안 돼요. 면적으로 갔으면 면적이 65% 이상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 본 면적의 전부 전부 피해를 본 걸로 해야만이 이 이론이 맞다. 그러니까 100% 전부 피해 봤다 해도 경불이 지급 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식물체가 멀쩡한 게 더 있을 거니까 라는 뜻이. 그러니까 식물체가 전체 면적이 피해 봤다면은 식물체 몇 %가 피해가 나야 돼요? 65% 이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니까 단순해요. 지금 제가 설명을 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원리는 하나입니다. 면적으로 했을 때 65% 하는 거나 식물지 65라는 얘기는 그 면적이 정해진 그 범위에 있는 모든 식물체가 고사했을 때를 면적 피해율 65% 이상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건 수확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나머지 35%를 수확한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수확할 수는 있죠. 계약자 그거 갖다가 뭐 동물 먹이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다. 수확비가 더 들 거니까. 그러면 이것은 계약이 끝난단 말이에요. 보험금 지급하고 계약을 끝내요. 그래서 계약이 소멸되며 보험료 환급이 없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계약은 더 이상 끝난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보험금이 수확불능인데 경작불능 보험금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보험금이 따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원래 자부담이 10%형은 원래 보상을 90을 받아야 돼요. 전손이 될 때는 포기했으니까 포기해버렸으니까. 그런데 경불은 그것에 대한 2분의 1 선 45%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아요.
15는 원래 85를 받았어야 하죠. 전손일 때는. 근데 이게 제일 많이 42.5인데 그냥 42만. 0.5는 버리고요. 자기 부담이 20%형은 전손이 났을 때는 80% 보상받죠. 그런데 그것을 2분의 1이니까 40%를 지급받아요. 이게 보험금의 원리입니다. 근데 원래 미보상을 잡을 때 기억하시려는가 모르겠네요. 자기 부담 비율을 병충해든 또는 제초 작업이든 20% 이상을 주는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일 때 20% 이상 줍니까? 그랬던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60% 이상이잖아요. 잡초가 전 경지 면적의 60% 이상 분포했을 때 최소 미보상 얼마 주라는 말이에요? 20을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 25, 30 주란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죠. 병충해가 전체 면적의 60% 이상 분포했을 때 최소 20% 자기 부담 줘야 되죠. 그 미보상을 20도 30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농한 그 기록이 없는 것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경작불능 조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건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이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보험금은 정해졌는데 이게 미보상을 20% 준다 해도 이게 경불 보험금이 깎이느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10,000km인데 65% 피해니까 34%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65% 이상 피해니까 67% 피해라고 봅시다. 그러면 만이니까 지금 수확량이 3,300. 저도 수확이죠. 이거밖에 안 되죠. 이런 수준이잖아요. 지금 수준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미보상 20% 넣어봐요. 그러면은 만 빼기 3,300이 20%니까 경불을 잘못 못 뛰어넘죠.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7,000이니까 대략 뭐 이것만 놓고 본다면은 1,400, 1,500 그 정도 선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더해버리면은 1,500 더하면은 5,000 정도 수확한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불 조건이 안 되죠. 이렇게 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실은 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때 현장에 가면 가장 쉬운 평가 방법이 뭐냐면 경작불능이에요. 경작불능이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이론도 없습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불 정도 났을 때에 미보상이 없겠느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이상을 줘야 하는 경불 때문, 미보상 비율 때문에 경불이 다시 넘어갈 수도 있다. 수확 감소나 수확 불능으로. 그때는 보험금이 더 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론상으로 봤을 때 수확 불능은 얼마를 준다고요? 거기 경불에다가 15 더하는 거죠. 그래서 자부담이 10%형은 60을 줘야 되고요. 15를 빼면 돼요. 40, 57. 그죠? 57. 그 다음에 15니까 55. 그 다음에 50. 45. 마지막. 맞습니까? 60, 57, 55, 50, 45. 이게 수확불능 보험금이에요. 그럼 이제 수확불능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뭐예요? 조건. 재현율이 65% 미만이고 또 정상 출하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상 출하를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계약자 신청하는 건데. 그러면 이 재현율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재현율 수프를 설명해 드리자면 재현율은 여러분들이 지금 밥에 드시는 그 쌀이 아닙니다. 그 쌀은 도정률이에요. 도정률. 재현율은 순수하게 벼에서 껍질만 벗겨내는 걸 재현이라고 합니다. 껍질 벗기기. 껍질 벗기기. 도정은 뭐냐면 그걸 계속 벼의 표면을 깎아내요. 깎아냅니다. 그러면 호분층이나 이런 미강층이 점점 깎여 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재현한 것은 굉장히 꺼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자꾸 도정을 시작하면은 쌀이 투명해져요. 밥하면 윤기가 쫙 됩니다.
물론 식용 황방물을 떨어뜨리면 더 윤기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좋은 쌀이 도정을 많이 한 쌀, 그래서 깔끔하고 예뻐 보이는 쌀이 더 좋았지만 지금은 이제 영양을 많이 따지니까 사람들이 도정을 오히려 적게 해요. 오히려 현미 수준으로 드시는 분도 계셔요. 좀 먹기는 불편해도 영양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그럼 65.0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82%점 이상, 78 이상, 그 다음에 74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특등쌀이에요. 1등, 2등, 그 다음에 74에서 얼마까지? 65까지가 3등, 65 미만이 얼마? 등외라 그래요. 4등이 없어요. 표는 4등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경작불능이 65%인데 재현은 65%인데 그렇게 애우는 건 상관없어요. 애우는 건 같은 숫자니까 애우는 건 상관없는데 원리는 다른 거예요. 아까 경작불능은 식물체가 65% 이상 피해. 그러니까 고추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추가 노지 심으면 500개를 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해를 봐가지고 65% 피해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이 고추 심어봐야 35니까 한 뭐 150개나 딸 만한 고추면은 안 키운 게 낫지. 그것은 안 키운 게 나서 그것도 뭐 수확하려면 개인들이야 다 수확하지만 보험이니까 그거하고 숫자가 우연히 같은 거예요. 이거 65.0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고 다만 벼에서는 껍질을 벗겼을 때 이런 거잖아요. 껍질에 무게가 있고 안에 벼 쌀에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쌀의 무게는 처음에는 어쩐다고요? 전부 미강이나 전부 합해서 재는 거예요. 그때 껍질을 벗겼는데 순수하게 껍질만 나가는 비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때 만약에 1kg를 껍질을 확 벗겼는데 60% 미만이니까 650g 미만으로 쌀이 나오면 그것은 등예품이다 이 말입니다. 등예품이다. 그 좋은 쌀이 아니고 아예 공판을 안 받아줘요. 수매를 아예 안 받는다니까요. 현장에서 65% 미만이면은 받아주질 않아요. 가지고 가세요.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하가 어렵다는 게 바로 정상 출하가 어렵다는 게 등을 안 받아준다니까요. RPC에서는 갖고 오지 마시오. 그 기름 떼가지고 못 되게 싣고 와서 그냥 집에서 닭이나 주지. 요런 쌀이에요. 요런 쌀. 그죠? 그러니까 제가 농담을 그러잖아요. 그런 쌀은 닭도 외면한다. 닭도 먹기 싫어갖고 고기 돌린다니까요. 그거 쌀 주면 그 벼 주면은 닭이 고기 돌려 더 자라래. 닭이 더 자라갖고 저것이 좋은 벼인지 아닌지 안다니까요. 닭도 그냥 고기 확 돌려갖고 안 먹는다고 돌려. 그러다 배고프면 또 먹겠죠. 지가 뭐 배고프면 뭘 못 먹어. 자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넘기면 이제 수확 감소네. 근데 원래는 평수 미평이라고 계산해야 되는데 벼에만 유일하게 뭘 쓴다고요? 보장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썼네. 고민하지 말고 보장 수확량은 좀 더 쌀을 수확량을 보장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조사서에는 평년 수확량이라는 용어도 있고 보장 수확량 용어도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평가사가 돼갖고 조사를 보면 다 들어있어요. 두 개 다. 뭐 거기에는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다 들어있어요. 조사서에 보험금, 보험 가입금액, 보험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평가사가 되면은 개인 정보에 관한 서명을 해요. 그걸 개인으로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명도 하는 이유가 개인 정보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집에면 그거 어떻게 버릴까? 그것도 고민이에요. 나중에는 파쇄해야 되는데 그 집에 파쇄기가 있어요. 파쇄기 없지.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갖고 그냥 재활용 내놓으면 다 사람들이 밥을 그럼 걸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 집에다가 가갖고 시골에 가서 유기농 재배하는 농지 갖고 불 지르면은 욕 뒤지게 먹습니다. 원래 소각 못하게 돼 있다 했잖아요. 유기농 재배나 GAP 농산물은 원래 소각하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큰일 나는 거 그것도 욕 먹어요. 하나 중요한 거 하나 시험 내볼게요. 제가 2019년 20년도에 뜨끈뜨끈한 방법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자기 부담 비율 20%형에 그 밑에 바로 보면 단 간척 농지의 경우 자기 부담 비율은 제한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간척지는 단순한 가뭄 피해만 와도
피해가 크다 그랬죠. 왜냐하면 염해를 입어요. 염해. 소금이 땅 속에 깊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간척지는 몇십 년 됐잖아요. 간척지가. 물론 이론상으로는 간척지는 몇 년 이내에 가입이 안 됩니까? 5년이잖아요. 5년 이내 간척지는 그죠? 그 땅 파다가 배추 뿌려놓으면은 배추가 숨이 죽어버려요. 정도다. 그냥 좀 과장해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 그 정도로 염분이 많은데 지금 간척된 지 역사가 오래돼도 이게 염분이 땅으로 밑으로 쑥 깔아앉아 있어요. 용탈잡고 밑에 집저층이 깔아앉아 있다가 물이 있으니까 계속 농도가 안 지네요. 근데 가물면 어쩝니까? 얘들이 물 타고 올라와요. 염분이. 물 타고 올라와요. 그러다가 물은 날아가 버리고 염분은 무거우니까 그대로 토양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뭄 피해도 큰데 거기에 염해 피해까지 보니까 간척지는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평가조사가 된 지 벌써 5년째 안 됐습니다. 평가사로서 활동한 지가. 이 간척지 가면은 일하기는 편한데 피해가 굉장히 높아요. 피해율이. 그래서 보험금이 상당히 많이 지급되고 물론 재해니까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중에는 무조건 막 수학 감소로 가려고 합니다. 최종 무게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평가하기도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아예 자기 부담 비율을 더 높여버린 겁니다. 10, 15는 제한해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수익감소 보장에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이 20%듯이 간척 농지라면은 그러면 이건 시험을 때 어떻게 낼 거냐? 단 간척 농지는 자부에 뭐 이렇게 시험 안 내요. 그렇게 내는 시험 어디 있습니까? 간척지를 조건을 준 다음에 딱 세팅해 놓고 나서 최대 보험금을 지급하시오. 그러면은 최대 보험금을 지급하려면은 자부담 뭘로 가야 돼? 최소로 가야 되잖아요. 자부담 최소로 가야 최대 보험금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10% 시작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간척지는 어쩐다고요? 20이 최소 자기 부담 부분이니까 자부담 무조건 20% 빼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경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익감소의 경불이 20% 그것도 최대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최소 자기 부담 비율 적용해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한다고? 2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어떤 조건 뭐 이건 손해율로 안 따져요. 원래는 10, 15는 손해율이잖아요. 손해율로 따져가지고 10이냐 15를 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이 20%인 것은 무조건 따라줘야 돼요. 10, 15가 갈 수가 없으니까 20으로 가야 한다. 그것을 한번 문제거리로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소개했습니다. 자, 인수, 지자기, 지역, 전국, 도서, 추가, 자격, 농어경영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낼 만한 게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물론 금액은 최소 가입 금액이 50만 원 다 알겠는데 여기에 과수도 100만 원짜리 그러니까 과수 말고 100만 원짜리 콩 옥수수 있었잖아요. 일반적으로 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두 개의 농지를 합하여 하나로 만들었죠. 한 개 계약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변은 개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10만 원, 30만 원이면 세 개 합해서 하나의 계약건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여러 개를 하나로 뭉쳐요. 분리는 안 되는 건 두 개도 분리 안 되는 거예요. 두 개도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했는데 자 이런 거죠. 우리 보험 계약을 같이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서로 합해서 하나 만듭시다. 만들었는데 나중에 원금 찾아가겠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획부동산이 위험한 건 그거죠. 거기 주인 너무 많은 거야. 굉장히 가격이 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기라는 개념은 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차피 투기인데 뭐 투기 할 사람이 뭐 위험 부담을 안고 하겠습니까? 하는데 그 건물 하나의 주인이 그 땅 주인이 25명이야. 그 중에 24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미국에 있어. 그래도 계약 그건 못 팔아요. 그래서 위험한 기획부동산이. 그래서 좌우지간 하시는 투자하는 건 자신 자유지만 소유주가 많은 것은 참 위험합니다. 그는 사람이 마음이 다 다르더라니까. 뭐라 할 수 있냐면은 요즘에 뜨는 뭐 대세가 미스터 트롯이라면서요. 그래서 뭐 임영웅이도 있고 영탁이도 있고 또 뭐 또 세찬이도 있고 호중이도 있고 이름 다 기억하잖아요. 제가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장르인데도 불구하고 하도 안에는 와, 따만 찬호입니까? 죄송합니다. 세찬이 없었는데. 예. 그래 제가 안 좋아하는 게 드러났네요.
아내도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내 얘기하지 말라던데. 트로트는 전혀 걸도 못하는 여자가 원래 갑자기 채널을 19번을 저는 또 죄송합니다. 19번 잘 안 봐요. 성격이 막 거기에 앵커들은 목소리 너무 커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 앵커들이 뭐 그랬으면 되겠습니까? 싸우는 거. 아나운서는 목소리 크더라고. 거기 앵커들은 별나도. 그래서 안 좋아하는데 원래 갑자기 그거 본다더니만은 채널 어차피 채널권 저에게 없었지만 그래도 잠시잖아요. 왜냐면 보고 싶은 게 만약에 뭐 아내가 좋아하는 게 궁중 암투를 굉장히 좋아해요. 희빈과 장희빈과 뭐 그 공주 사이에 오고 하는 암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니까 사극 나오면 나는 이미 끝장이야. TV 안 봐요. 그래도 그건 다행인 것이 그 시간이 지나면 제가 나와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놈의 트롯은 시도 없이 제방을 해줘. 제방. 여기 저기 제방. 왔다만. 장점 하나 있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방에 들어가서 문제를 만들어요. 손해평가사 문제를 만들어요. 잘 됐죠 뭐 안 그럽니까? 문제 만들어서. 그랬는데 생각하기에 이 친구는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겠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는 게 저는 그런 데 많이 느껴요.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지? 이렇게. 어쨌든 그런 거. 자, 두 개 농지를 해서 하나로 만드는데 벼는 몇 개도 상관없다는 거죠. 분리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돼. 거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이제 뭐가 나온 거냐면 우선 답은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벼니까 품종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벼의 품종은 뭐 신동진, 뭐 새일미, 뭐 새누리 이것도 있어요. 실제 품종 있습니다. 새누리도 품종 있어요. 새누리. 고시깔이 추청 말입니까? 악기발이가 추청이죠. 고시깔도 하긴 해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지역마다 미는 품종이 있어요. 미는 품종. 신기해요. 전국에 왜냐면 또 전국의 기후가 다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해남 쪽에 고흥 쪽에 해남 쪽에는 청무라고 해서 또 청무 품종을 좀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평가사는 벼의 품종도 알아야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품종, 그다음에 이양 시기, 뭐 재배 방식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요것들을 가지고 정하는데 품종이 꽤 돼요. 우리나라도 벼 품종이. 근데 저도 벼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 말고도 품종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 설명하는데 뭐 길다 하는데 얼마나 길어봐. 지가 얼마나 길고 통통하다는데 지가 통통이 얼마나 통통하겠어요. 벼가 통통하다는들 뭐 그것이 뭐 호박씨만 하겠어요. 통통해봐야 한들 그잖아요. 그거 통통하고 좀 길다 그러는데 뭐 길어봐야 지가 뭐 대나무같이 길거냐고. 안 그러면 나는 다 똑같이 벼가 그것이 길어? 길긴 기네. 얘기하니까 긴 걸 알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두 개를 놔두면 긴지 알겠어요. 하나 놔두면 긴지 알아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뭐도 해봤냐면 애국 농산물을 국내산 둔갑시켜 파는 그런 행위를 이제 신고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중국산하고 우리 걸 놓고 보면은 정말 구별이 뚜렷해요. 근데 하나만 딱 놔도 이것이 중국산이에요, 국내산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당근도 흙이 묻은 것은 국내산, 안 묻은 것은 중국산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수입할 때는요 전부 청결하게 하고 해서 수입을 시킵니다. 우리 수출도 마찬가지. 수출도 흙에서 그냥 바로 수출하고 절대 통과가 안 돼요. 좀 씻어가고 세척해야 되는데 요즘에 제주산 당근 어쩝니까? 세척 당근이잖아요. 주부들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다 세척가지고 오잖아요. 잘라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구분 못해. 야 이거 세척했는데 이거 중국산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제주도에 세척 당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따가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걸로 삼을 것인가 하는 걸 정해놓은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시험이. 이양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늦은 걸로 한다. 왜냐하면 이양 시기가 아까 7월 31일이 이하 한계기였죠. 한계기는 왜 한계 줬냐면 수확량이 떨어질 거니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밀릴수록 수확량이 됩니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뒤쪽으로 가야 더 적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양 시기는 가장 늦은 쪽을 선택한다는 이유가 거기 나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1인 1조금이 뭐냐면 이제 반대요. 아까는 2개 이상의 농지를 하나로 계약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보험 가입 금액이 미달됐을 때 하는 거고
지금 1인 1주권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농지가 25개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필지가 25개가 있고 또 농지번호도 25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 건수 25건이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나친 평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쩌자고요? 하나로 묶어버리자, 보험증권으로. 그게 1인 1계약, 1증권이라는 개념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사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 농지, 2번 농지 묶였어요. 3, 4, 5번이 묶었어요. 근데 조사서에는 1, 2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논두개는 이거 굉장히 넓은데 번호가 안 맞아요. 사장님, 어째서 논은 4개인데 집은 5개다요? 그랬더니 합뱀이라고. 그걸 합뱀이라고 전문용어 합뱀이라고 그래. 합뱀. 그러니까 이런 용어도 그분들이 뭘 쓰는가 봐서 잘 느낌을 받아야 돼요. 합뱀이는 합쳐놓은 논이다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합뱀이니까만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합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자주 써야 이분들이 우리를 농사 좀 아는갑다. 사실 농사 제가 얼마나 접했겠어요. 저는 농사 체질이 아니어서 저는 공부 체질이 농사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일 체질은 아닌데 그 용어들을 현장에 가면 듣게 됩니다. 그럼 잘 하고 또 어차피 여러분 현장에 가시면 단톡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 있고 그러면 같은 동기들끼리 같은 또 지역끼리 정보 교환을 해서 어려움을 서로 얘기하고 다 하게 됩니까? 동지애가 싹 트는 것이 그거예요. 실제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육회 부산 출신의 평가사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거리가 남으면 날 줄 것 같죠. 내가 가르친 선생님이었으니까 저 안 줘요. 동기들 줘요. 동기들. 일 남거나 그러면 동기 주더라고. 좀 서운한 면도 살짝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또 그 동기 간의 끈끈한 정 아닙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동기끼리 서로 상의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물어보면 그런 단톡방이 있으니까 농사 못 짓는데 평가사에 대해서 걱정한다 안 하시래요. 공부만 열심히 해서 합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탄대로 현장에 가도 어려워도 또 그때 또 팀장도 있고 또 구역장도 있어요. 그러면은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렵다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또 막 와서 도와줘요. 거리가 뭐 달려올 거리는 아니죠. 차로 오기도 하고 그럴 거리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생겨서 같은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가 수당을 받을 때는 계약 조사서를 받아요. 만약에 계약 조사서에 1번지 2번, 3번 이렇게 쭉 나가 있으면 이거 다 각자 받는 거고요. 아무리 논이 넓더라도 조사서에 하나로 돼 있으면 하나 필지만 조사한 거예요. 다만 지수는 좀 더 커요. 근데 큰 게 여러분들은 자그마한 게 10개 한 개 나올까요? 큼직한 거 3개 한 개 나올까요? 지수가 더 큰데요. 큼직한 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작은 거 10개가 훨씬 나을 때가 많답니다. 돈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면적이 2배라고 해서 조사 수당을 2배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럼 면적이 크면 얼마 줄까요? 1.2배. 그러니까 필지가 한 3개, 4개 만들어야 될 필지를 조사서 원장이 하나 있으면은 1.2배. 4개 하면은 4. 이제 대충 뭔지 대충 알죠? 뭔 말인지? 예. 그러니까 근데 넓은 게 좋을 것 같잖아요. 일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수원이 1000주가 넘으면 표본지 몇 개 잡아야 돼요? 그죠? 지금은 많이 줄었네요. 우리 때는 1000주 넘으면 20 몇 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10개 하면 되겠네요. 아, 우리 때는요. 1000주 상이면 20 몇 개 했던 것 같은데. 그죠? 20 몇 개를 말이 1000개지. 여러분 쉬울 것 같잖아요. 1000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풀빵도 1000원 더해요 하나에. 1000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현장에 1000이라는 건. 그리고 주간 거리가 보통 한 5m, 3m 잡아봅시다. 3m. 보통 사과는 3m니까 가장 소식 물식 재배가. 그러면은 1903 3000m예요. 그걸 쭉 가서 세 가지고 나무주소 확인한 다음에 표본주 분리해서 매달아 갖고 또 뭐 세야 돼요. 주수를. 개수가 착과가 몇 개 돼 있는지 세야 되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더운 날. 그래서 차라리 150주 가입한 거 3개 하고 말지 1000주 가입 1개 하기 훨씬 힘이 들어요. 돈을 떠났을 때. 그때는 돈 떠납니다. 이제. 돈도 물론 더 많지만 쪼갠 게. 돈 떠나서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약간 그 평가사들도 오래 한 사람들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딱 봐가지고 표본 주수 많은 거 있잖아요. 후배들한테 줍니다. 이거 좀 해봐라. 좋은 건 내가 한다.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안 그러고 저는 그냥 편하게.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1인이 경작하는 다수의 농지가 있는 경우 그 농지의 전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죠. 그게 1인 1증권 계약의 체결인데, 다만 읍면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는 증권을 분리한다 이 말이겠죠. 근데 그러면 자 분리하면 좀 편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이걸 1인 1증권을 묶어놨을 때 우리가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참 힘든 게 그거예요. 어쨌든 보면 변은 A 리하고 B 리가 농지에 여기 있으면 제일 가깝죠. 그러니까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개 증권, 두 개 계약이 필지가 하나의 증권돼 있다 하더라도 바로 가서 금방 가깝잖아요. 근데 시골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는요 차로 30분 걸려요. 차로 막 시골길, 세게는 못 달리지만 시골길이라 윙 가고 있는데 최소한 차를 가지고 20분 이상 돼야 그분의 농지가 나와요. 동일 증권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먼과 먼 쪽에 농지가 있으면 이거 참 1인 1직권이 굉장히 일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개념 다시 해봅니다. 1인 1직권이 뭐라고요? 여러 개의 농지가 있더라도 하나의 필지로 묶어서 증권으로 해결하는 걸 1인 1직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인수제한에서 특징적인 거. 변은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인데 다만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에 해당하는, 여러분 기상을 특보를 예견할 때에 제일 먼저 뭐부터 발효합니까? 순서로 본다면 기상 특보를 먼저 해줘. 그 다음에 뭐 해요? 주의보 해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경보가 2단계. 그래서 피해로 보면 경보가 제일 크고요. 범위로 보면 기상특보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기상특보는 내일 날씨가 추워질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기상특보예요. 진짜 추워집니다. 외투 입으셔야 됩니다. 기상주의보예요. 땡땡 아침 일어났더니 얼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기상경보예요. 그러니까 특보가 더 큰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보는 그럴 조짐이 생기면 특보를 발령해요. 그 다음에 정말 그러겠는데 정말 그렇게 분위기 가고 있는데 주의보 내리고요. 실제 눈이 내리고 얼음이 떨어져서 사고가 일으키면은 이건 경보입니다. 그러니까 호의주의보가 비가 많이 온다고요? 호우경보가 비가 많이 온다고요? 경보가 비가 많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대신 이건 있어요. 3년 연속 침수인데 조건을 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인수를 할 때에 이 농지는 2019년에도 침수, 2018년에도 침수, 2017년에 침수 당했어요. 그럼 이거 상습 침수지역이죠. 그런데 이때 2018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다. 그러면 면제되는 거죠 이미. 세 개 중 하나만 없어도 3년 연속이 아니니까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술됐을 때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것을 체킹한 다음에, 그러나 그 기간 안에 있는 2018년이 호우주의보로 인한 또는 호우경보로 인한 침수 피해이므로 3년 연속 침수 피해 입은 농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어쩐다고? 인수가 가능하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인수 가능하다. 오염 훼손, 그다음에 기간 나와 있죠. 원이 있는 간척지하고. 여러분 거기 번호를 한번 붙여볼까요? 이 번호로 해놓는 말이지. 지금 가나다라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가나다라 1, 2, 3, 4, 5, 6, 7, 8, 9, 10 여기 11, 11이 전환지죠. 12. 그 전환지는 몇 년? 3년. 휴경지도 몇 년? 3년. 간척지는 몇 년? 5년. 기간 헷갈리면 안 돼요. 간척지는 논으로 만든 지 5년이고요. 그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하거나 다른 땅에다가 개간한 것들은 5년을 준다. 그다음에 인수관리 수학량에서 요건 볼까요? 여러분 혼자 공부하실 때 또는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표준 수학량 정할 때 GF 기준수를 알겠는데 재배 양식과 재배 방식이 있잖아요. 요거 다른 말이에요. 헷갈려서 두 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재배 양식은 뭐냐면 직파한 농지냐 이양한 농지, 이런 방식을 재배 양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양이냐 직파냐. 이양은 뭘로 하는 거라고요? 모를 길러서 하는 거고. 아니야. 기계도 이양하고 손으로도 이양하는데 보통 손으로 하는 것은 그냥 모내리라고 해버려요.
직파도 기계로 하기도 하고 손으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계냐 손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 양과 직파는 그냥 모를 길러가지고 하는 거냐, 씨앗을 바로 뿌리는 거냐라가 재배 양식. 그다음에 재 방식 있잖아요. 보존계수. 재배 방식은 뭐냐면은 유기 재배냐, 무농약 재배냐, 뭐 일반 재배냐 하는 거. 유기 재배나 무농약은 수확량이 떨어지기도 하거니와 병해충 피해가 훨씬 심해질 수 있습니다. 농약을 안 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혹시 공부하실 때 뭐 비슷한 말을 써놨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좀 다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건 다 똑같은데 공식만 달라. 공식을 우리가 원래는 A, B, C, D, Y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Y분의 Y D분의 C였잖아요. 표현은 달라요. A 더하기 B 곱하기 D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D분의 D분의 같네. 근데 용어도 달라. 원래는 이 B는 일반적으로 과거 표준 수확량이죠. 평균 표준 수확량. D번이 기준 표준 수확량이었잖아요. 평균. 근데 요건 보존 개수인데 B가 뭐라고요? 지역별 기준 수량. C가 보존 개수인데 과거 평균 보존 개수. 보존 개수라는 개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품종이나 이양일자나 친환경 재배 같은 것들이 수확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죠. 아까 이양날짜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품종도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든 지수다. 개수란 말은 지수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다. 그걸 벼에서만 뭐라 쓴다고? 개수라고 쓰더라. 개수라고 쓰더라. 뒷값은 뭐예요? 과거 기준 평균 보존 개수. 과거 평균 보존 개수. 그다음에 이제는 외우기 어렵다면은 저는 그렇게 외웠다고 했습니다. 아부다드라고 한다고 했죠. 아브 다드. 어차피 이건 다 알죠. 이거 넣는 것은 다 알죠. 이건 뭐 공통이니까. 아가 A, 부가 B, 다가 요거, 드는 D. 순서가 아부다드. A, B, A, B 다니까 DA, DA 다 드. 그냥 여기 들어가든죠. 아부드다, 아부드아. 더 이상 말이 안 되잖아요. 되남? 아부드아, 아부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부다다 외우니까 순서 안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외우실랍니까? 그럴랍니까? 나왔으면 대박, 나오면 대박이죠. 안 나오면 하는 거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있고 혹시라도 뭐 여러분 계산하고는 안 하겠지만 그러나 A, B, C, D는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느냐 문제니까. 뭐는 줄 거냐 안 할 거냐면 품종, 이양일자, 뭐 친환경 재배 보존계수 이걸 곱한 값은 곱하면 되는 거긴 하지만 너무 복잡해지니까 출제자가 안 낼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까지는 안 하는데 그러나 A, B, C, D를 이용한 건 낼 거다 시험에. 근데 왜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왔냐? 이거 아니어도 표현을 낼 것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내는 거예요. 안중에서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과거 수확량 정하는 건 다 똑같다. 조사됐을 때 무사고시는 맥스값을 조사된다면은 조사한 것을 인정하되 다만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 초과하면 평년 수확량으로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작다면은 그거 그 공식 아까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 빼기 조사 수확량 곱하기 0.5가 제가 했던 그 공식 같은 거라겠죠. 그것이 이걸로 하면 똑같은 거니까 평수 더하기 조사 요게 같은 공식이에요. 그 공식과 같은 공식이니까 편한 걸 외우자는 거죠. 편한 걸 외우자. 이 공식이 그 공식 같은 공식이에요. 결과치가 하나만 달라도 공식이 같은 게 아니죠.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공식 같을 거예요. 뭐 그 정도. 그다음에 제일 밑에 체크. 자기 부담 비율이 15일 때만 평년 수확량 초과 가입이 가능하다. 그것도 좀 기억해 둘 만해요. 뭐 그 변은 해년마다 나오니까 꼭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변은 안 낼 수가 없어요 시험에. 좀 쉬었다가 시설로 넘어가게요.